안녕하십니까? 아태양서파충류연구소의 김종범 박사입니다.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세계적으로 개구리의 급격한 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환경 조건이나 그들의 생태를 잘 알아야 개구리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개구리는 어떤 동물인지, 그리고 두 번째, 개구리 감소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구리는 양서류입니다. 물과 땅 양쪽에 서식하기 때문에 양서류라고 하죠. 물무동물이라고도 합니다. 개구리는 4억 년 전부터 지구에서 살아온 동물입니다. 알에서 나와서 올챙이가 되고 변태를 통해서 성체가 되는 생활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이용해 피부 호흡을 하기도 하고요. 발가락 사이에는 물갈퀴가 있어서 물속 생활에 잘 적응합니다. 땅에서는 주로 먹이 활동을 하고 물에서는 알라키를 합니다. 개구리의 생김새입니다. 물과 땅 양쪽에서 살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몸을 보면 물속에서 헤엄치기 좋게 유선형이고, 발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뒷다리에 물갈퀴가 있습니다. 또 몸의 색깔을 바꿀 수가 있고요. 위험할 땐 강한 뒷다리로 높이 떠서 피신을 합니다. 울음소리를 내서 의사표시를 하고요. 그 울음소리를 통해서 배우자인지 경쟁자인지 구분을 합니다. 눈은 먹이를 알아챌 수 있도록 발달되어 있고요. 혀는 독특한 구조로 움직이는 먹이를 쉽게 잡습니다. 피부는 산소나 물을 온몸에 전달하고 그 피부를 통해서 몸의 온도를 적절히 조절합니다. 올챙이의 생김새입니다. 올챙이는 성체와 달리 물속에 알을 낳으면 아가미로 호흡을 하며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물속에서 헤엄칩니다. 올챙이 입은 머리 끝부분에 있으며 톱날 같은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물풀이나 이끼를 먹습니다. 개구리는 피부미인입니다. 피부는 가장 바깥의 피부층이 주기적으로 벗겨져서 새 피부로 바뀝니다. 피부는 대부분 촉촉하고 매끄럽습니다. 개구리는 각 종별로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과 무늬를 가집니다. 개구리는 검은색과 회색을 구분합니다. 뒤에 누가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눈은 머리 위 뒤쪽 양쪽 끝에 있어서 주변 360도를 거의 다 볼 수 있어서 천적으로부터 보호나 먹이 사냥에 유리합니다. 수컷개구리는 노래를 잘합니다. 초여름밤 시골에 가면 청개구리 떼가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노래 부르는 개구리들은 울음주머니를 가진 수컷입니다. 암컷에게 짝짓기 하자고 알리는 소리죠. 암컷은 마음에 드는 소리를 내는 수컷을 찾아 짝짓기를 합니다. 이 소리는 고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리를 듣는데, 눈 뒤에 있으면서 납작하고 동그랗게 생겼고 눈과 크기가 비슷합니다. 개구리의 혀는 매우 끈끈합니다. 혀는 개구리의 가장 중요한 사냥 도구인데, 끈적끈적하면서도 신축성이 뛰어난 혀가 아래턱 입 안쪽에 붙어 있다가 혀의 길이는 대부분 혓바닥을 자신의 몸 길이 정도로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먹이를 잡아채게 됩니다. 개구리는 다리뼈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다리뼈는 뛰어오르기 쉽게 발달되어 있고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 유난히 긴 뒷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뒷다리에 발목뼈가 잘 발달되어 있고 앞뒷다리 발바닥의 골격이 넓어서 뛰어오를 때 땅을 박차는 힘이 매우 강하고, 반대로 땅에 내려올 때는 충격을 잘 흡수합니다. 수컷개구리들은 번식기가 되면 종마다 특유의 울음주머니를 이용해서 독특한 울음소리를 냅니다. 이걸 구애음성이라고 하죠. 짝짓기 과정을 보면 그 울음소리를 듣고 암컷이 찾아와 같은 종끼리 짝짓기를 합니다. 암컷이 다가오면 수컷은 암컷의 등에 올라탑니다, 먼저. 그리고 두껍고 잘 발달된
앞발로 암컷을 감싸 안아서 암컷이 알을 낳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알이 나오면 알 위에 수컷이 정제를 뿌리는데 이런 방법을 체외수정이라고 하죠. 개구리는 겨울잠을 잡니다. 주위의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개구리가 겨울 동안 얼어 죽지 않으려면 특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땅속이나 물웅덩이의 밑바닥에 들어가서 바깥의 추운 공기를 피하면서 모든 신체 활동을 멈추고 겨울을 지내는데 우리는 이를 겨울잠이라고 부릅니다. 겨울잠의 형태는 눈을 감은 채 먹지도 않고 숨도 피부로만 쉽니다. 생식세포만은 겨울잠 동안에도 계속 성숙하기 때문에 봄이 되면 번식이 가능합니다. 생태계에서 개구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먹이 사슬의 허리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충 구제를 해주기 때문에 유기농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개구리는 언제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개구리를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시기는 짝짓기 할 때의 밤입니다. 경칩을 전후로 해서 2월 말에서 3월경에 나오는 종으로는 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산개구리 종류들입니다. 북방산 개구리, 계곡산 개구리, 한국산 개구리, 그리고 그 외에 두꺼비가 있습니다. 모든 개구리가 경칩을 전후해서 번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4월 달에는 무단개구리나 물두꺼비가 번식을 하고요. 5월에서 7월 사이에는 옴개구리, 청개구리, 참개구리,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가 번식을 합니다. 장마철에는 맹꽁이가 번식을 하죠. 개구리는 피부 호흡을 하기 때문에 오염된 물이나 액체, 가스 등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게다가 변태를 하기 때문에 자외선과 화학물질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개구리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구리들은 각자 사는 곳에 잘 적응된 생리적 특성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거나 변형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파괴되거나 오염되면 사람을 포함한 다른 동물들에 앞서 가장 먼저 그 영향이 나타납니다. 이런 동물들을 우리가 환경 지표 동물이라고 하죠. 앞서 개구리의 감소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개구리를 보존해야 될 텐데 이 개구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구리 감소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대책을 세울 수 있을 테니까요. 개구리 감소의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개발입니다. 개발 때문에 녹지와 농지 감소에 의한 이런 서식지 및 번식지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염입니다. 양서류는 피부 호흡을 하므로 오염물을 그대로 흡수하게 됩니다. 산성비에 의한 수소이온의 농도 증가라든지 잔류 농약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양서류에겐 치명적인 오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지구온난화를 들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라고도 하죠.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강우 패턴의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뭄과 홍수가 반복하면서 일어나게 되죠. 특히 가뭄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개구리가 호흡곤란이라든지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네 번째, 외래종의 도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황소개구리가 도입되면서 우리 토종개구리들에 비해서 황소개구리는 먹이, 서식지 등의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습니다. 토종개구리를 잡아먹기까지 합니다. 특히나 금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서식지를 황소개구리와 공유하고 있어서 멸종위기종 2급인데 더욱 멸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오존층 감소에 의한 자외선의 증가입니다. 양서류 알과 유생의 정상적인 발생과 변태를 오존층 감소가 일어나면 저해하게 됩니다. 질병의 증가입니다. 대표적인 게 항아리 곰팡이인데 이런 항아리 곰팡이 등에 감염되면 피부 호흡에 방해를 받아서 치명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또 체계적인 감소 현상 파악 조사라든지 원인 규명 연구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인 점도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절멸 위기에 있는 양서류 보존해야 되겠습니다. 보존을 하려면 무엇보다
양서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